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실을 직시하는 방송 삼수로그입니다. 대한민국 외교의 운명을 가를 한미 관세 협상 시한이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협상 테이블 앞에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는 이 대통령의 침묵을 두고 협상 전략이라고도 하고 책임 회피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이번 협상 단순한 세율 싸움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협상의 본질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코끼리입니다. 최근 미국을 다녀온 한미의원연맹 나경원 이준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 편인지 미국 편인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경제 군사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친중으로 알려지자 빈정상해합니다. 그래서 관세 25%를 들이밀며 협상에 고삐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들 어느 편인가? 우리는 이 시험대에 제대로 올랐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작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약 75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재작년 대비 약 25% 증가한 수치로 자동차와 반도체 중심의 수출 강세가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국과 무역에서 작년에 약 39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3년에도 비슷했습니다. 이번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체결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며 관세를 15%까지 낮췄습니다. 작년 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일본이 우리보다 100조 정도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에게 일본 수준의 대미 투자를 암묵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커닝 페이퍼를 이미 보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가능한 대미 투자 액수를 종합해 봤습니다. 약 4천억 달러 정도로 가능하다는 예산입니다. 우리 돈 540조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도 정말 많이 커졌죠.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656조 원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외교 전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한일 전략연대가 절실해집니다. 옥스퍼드대 일본학 및 국제정치학 교수인 크리스티 고벨라 교수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관세 협상에서도 공동 대응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한 나라가 미국과 나쁜 협정을 맺으면 다른 나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이 함께 협상 테이블에 나섰어야 했는데요. 그는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 견제를 최우선 외교 전략으로 삼고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전략적 거리두기를 분명히 하고 한미일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경제 의제까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도 한국이 일본과의 외교 채널을 복원하고 중국에 명확한 선을 그을 때 미국도 태도를 바꾼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에서야 외교부 장관이 일본으로 급파되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상 시한이 코앞인데 이제서야 일본에 SOS를 보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구축한 캠프 데이비드 삼각안보협력 체계의 외교 자산도 이재명 정권 들어 사실상 방치되어 버렸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안고 있는 더 큰 문제는 친중 이미지입니다. 반미 친북 친중의 정치적 뿌리는 국내외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우리도 다 아는데 미국과 일본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국내에서는 아직도 미군 철수, 자주 평화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든 시위가 광화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를 이끄는 단체와 인물들이 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점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신뢰 없는 협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지금이라도 미국에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한국은 중국과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고 미국과 함께 하겠다. 이 확실한 태도 없이는 관세 15% 협정은커녕 25% 관세를 그대로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결국 타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약 4,3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활용해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위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국채로 충당한 뒤 이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분야는 소년은 국내 보상 확대를 통해 잠재 우려할 것이고, 대다수 노동자도 이미 노란봉투법과 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입각시키는 등 선물을 받아 특별한 반발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외교의 성과입니다. 이 대통령이 이번 협상을 단순히 타결됐다는 말 한마디로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은 실망하고 외면할 것입니다. 관세 협상은 돈이 아니라 외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의 거리, 일본과의 연대, 미국과의 신뢰, 이 세 가지 축이 이 협상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풍경도 있습니다. 역시 K-뷰티가 강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예고 이후 미국 전역에서 한국산 화장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LA, 시카고, 시애틀의 화장품 매장에는 한국산 선크림, 마스크팩, 아이라이너, 미백 크림까지 1년치 패닉 바잉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판 라면 사재기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한 틱톡 인플루언서는 8월 1일 이전에 배송 안 오면 망한다며 눈물 섞인 후기를 올렸고, K-팝 팬들은 굿즈를 박스로 주문하며 트럼프는 K-뷰티의 적이다 라는 밈을 만들어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트럼프 대통령 부인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국이 우리 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선크림만큼은 진짜 좋습니다. 화장품은 사재기 했는데 외교는 왜 진열 때에도 못 올랐을까요? 지금 필요한 건 이념이 아닙니다. 명확한 국가 전략입니다. 지금이라도 한일 간 전략연대를 복원하고 미국과의 신뢰를 다시 세우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삼수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 방송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